네, 오늘 국채 시장은 금리가 소폭 오른 채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시장 불안감이 가라앉고 있지만은 실제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조짐인데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탄핵 정국 증시 외환 시장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특히 채권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 오고 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외국인 자본도 많잖아요. 비상계엄 탄핵 정국 거치면서 이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금리를 보면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전 탄핵 시절 2016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2017년 성장률을 원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기 전에는 2017년을 연간 2.8로 봤었는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2.5%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그 이유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년 1월 20일이 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죠.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이제 대외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국내 대내 정치 플러스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 그 우려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역할, 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조금 금리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앞에서도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결국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지금 기준금리는 3%이긴 하지만 이미 시장 금리는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가 2.5% 중반까지 하락을 했고 이거를 고려하면은 시장 금리에는 이미 기준금리 2에서 2.25% 정도까지 반영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은 좀 약화가 될 수 있다. 2%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수급적으로 결국엔 이 재정은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돈이 없다 보니까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국채 발행량이 201조로 역대 최대의 규모거든요. 아, 200조가 넘습니까? 네. 내년에 국채 발행 네. 규모가. 네, 올해가 158.3조였는데 예. 이거에 40조 가량이 내년에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 없이도 40조가 더 나오는데 추경 없이도.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201조가 아니라 200조 중반, 최대 뭐 200조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최하의 경우에 올해보다 내년에 국채 발행 규모가 이제 최대 100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00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보다 적게 증가가 할 수 있겠지만은 10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 네. 올해보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230조 잡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국채 발행량이 한 70조에서 80조 가량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의 좀 변동폭을 보면은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볼까요? 보통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재정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수급 국채 발행이 많아질 때 영향을 받는 게 장기물 쪽인 건데 장기물 쪽이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추경을 하겠네. 그럼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단기보단 장기물 금리가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채권 발행 물량,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많아질 거에 따라서 채권이 발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금리를 좀 올려야만 잘 팔릴 때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 차원에서 봤고 사실 비상기업 선언과 해제, 탄핵 가결 어떤 외국인들의 심리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에 의해서는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국채 선물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통해서 외국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틀간은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순매수하는 했다. 모습을 보였고 오.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기준보다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야금야금 팔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오늘 같은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거기에 플러스 내일이 국채 선물 만기거든요. 국제 선물 만기. 네, 내일 국채 선물 만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에 외국 그 국채 선물 만기를 앞두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 다음 만기, 그러니까 내년 3월 만기로 롤업을 한다. 연장을 한다. 네, 연장을 한다. 혹은 포지션을 좀 비운다. 판다 채권을. 네, 판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좀 파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우리나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이즈가 크진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미 벌어졌죠.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둔화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추경에 대한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 지금 수익이 났을 때 팔자. 마침 또 내일 선물 만기니 좀 포지션을 비워나가자라는 전략을 갖고 좀 미리 팔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국채를 좀 팔고 있다. 만기 선물 앞두고 또 우리 이미 채권값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때 수익을 좀 실현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앞으로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규모라든지 맞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채권 발행 양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좌우될 텐데 우리 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또 하나 변수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잖아요. 이달에 이제 곧 이제 연준 네. FOMC가 열리는데 이미 뭐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처럼 돼 있습니까, 미 연준은? 네, 이번 12월 FOMC에서는 뭐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왔던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라던가 그리고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보면은 인하에서 동결로 돌아서기에는 확실히 고용도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이번 12월 FOMC에서의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FOMC를 일주일, 보통 2주일 앞두고 나서 이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 75% 이상이면은 이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지금 75%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12월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12월 인하는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봤을 때 과연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지 그리고 내년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9월 FOMC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9월 FOMC에서는 연준이 내년 인하 횟수를 총 4번, 그러니까 총 100bp,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전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9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 고용 시장의 실업률을 보면은 계속 이제 연초부터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나왔던 전망들이 실업률이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다. 이게 곧 침체를 견인할 것이다. 그러니 연준은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9월 FOMC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걱정보다는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러니까 진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 시장이 있어요. 탄탄하다 네, 이거죠. 탄탄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둔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빠르게 되려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수요가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하는 쪽에서는 이 계속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는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굳이 판매하는 쪽에서 그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더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기울기가 예전에는 뭐 45도였다면은 30도, 15도 각도로 굉장히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 지금 예상됐던 9월에 말에 내년에 1%포인트 4번 낮추는 게 조금 줄어들 전망이 수밖에 없다. 바뀌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내년에 연준이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두세 번으로 네.
줄어도 횟수는 줄고 인하폭은 또 75, 그럼 50에서 75bp 정도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가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 변수. 네. 왜냐하면 11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한 게 신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 정책의 강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 이거를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FOMC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FOMC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1월 FOMC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언급한 것 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물가의 둔화 속도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더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면은 연준도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이 뭐 2번, 3번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까? 네. 오르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12월 인하 가능성은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인하하는 것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내년 경로가 좀 문제네. 예. 거기에 플러스 1월 20일이 되면은 트럼프가 시작이 돼. 그러면은 금리가 이 레벨이 맞나? 내년 인하의 연준 인하가 2번, 3번보다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부에서는 뭐 내년 말 혹은 2026년 초 정도가 되면은 연준이 다시 인하 사이클에서 인상 사이클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최근에 좀 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네. 미 국채 ETF를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폭이 예상보다 작을 거라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ETF에 상당히 지금 손실이 나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장기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분들이 조금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ETF 같은 경우가 장기물 쪽, 장기물이요? 네, 뭐 TLT라든가 20년 이상의 국채를 보유하는 ETF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총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미리 들어가신 분들 4% 초반에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투자자들 관점에서 조금 보려면은 정말로 내년에 미 연준이 횟수와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초단기 채권 펀드 하루만 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 펀드의 자금이 좀 몰린다는데 이건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초단기라는 게 결국에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이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내에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손실볼 가능성은 낮죠. 대신에 수익률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금 상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정세 상황이 불안정하니 불확실하니까.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확실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겨놓겠다, 파킹을 해놓겠다라는 것들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초단기 상품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될수록 좀 이제 자금은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서 채권이라든가 주식 쪽 조금 상대로 위험한 쪽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금리나 전망과 우리 한은의 금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 수익률 동향을 좀 감안할 때 지금 이미 국채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채권 투자 비중을 국채 우리 한국 국내와 미국으로 좀 나눠서 볼 때 어떻게 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한국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조금씩 비중을 비워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요? 네, 왜요? 이제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11월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투자들마다 생각이 차이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보통 2에서 2.2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 반영을 할 재료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수급, 그러니까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팔아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채권은요. 네. 차익 실현 시점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돈을 갖고 차라리 미국 채권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희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의 인하 횟수가 줄고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격이 싸지는 상황인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준 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걱정, 내년에 연준이 과연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인상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반영하고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 관세,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됐고요.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은 반대로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간에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건데 20년, 30년 금리 같은 경우는 보면 20년,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국채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시점은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네, 서두를 필요는 없고 저희는 트럼프 취임 전후에가 취임 좀 전. 투자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자라면 한국 국채 비중을 좀 줄이고 미 국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가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주간 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